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번 학기에 데이터와 코딩의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 수업은 3학점짜리고 교양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수업을 하다가 분명히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나 이제 질문할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저에게 연락처가 여기 적힌 이곳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다연킴 제 이름이고요. 그리고 수원대학교 이메일인 suwon.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저희 캔버스를 다 한 번씩 이용해 봤을 텐데 쪽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에게 쪽지를 보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매주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다양한 데이터의 이해와 정리,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익히고 그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 수업의 이름이 데이터와 코딩의 이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를 가꾸는 수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수업을 위해서, 이 수업의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고 현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엑셀을 보면요, 이제 많은 빅데이터랑 이제 프로그래밍들 하는 그 프로그램들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기본 형태를 익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엑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엑셀과 함께 이제 VBA라고 해서 비주얼 베이직 for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엑셀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활용해서 엑셀에서 접목시켜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물론 이거를 다 다루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것이고 엑셀에서는 어디까지 다룰 수가 있는지만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에서 다루다 보면 데이터의 양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빅데이터라고 요즘 말하는 그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도 다루게 됩니다.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인기 있고 개발자나 과학자, 통계학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전부 다 이제 파이썬을 1, 2위로 인기 투표에서 1, 2위를 꼽을 만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기능들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더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코딩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논리력 같은 것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사고력 같은 게 상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해 볼 건지, 데이터를 분석을 어떻게 해볼 건지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과 같은 능력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연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학기 내내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사용할 교재랑 참고 문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는 매주 캔버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캔버스 아이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주 캔버스에 들어와서 제가 올려놓은 파일들, 그리고 영상들,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을 매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소통이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올린 내용들을 제때제때 확인을 못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제가 공지도 많이 하고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뭐 과제도 다 이제 올려주겠지만 혹시라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캔버스에 강의 자료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만한 교재들을 제가 추천을 해줄 텐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강의 자료에서 커버가 됩니다. 이제 근데 그 외에도 참고 문헌으로 지금 강의 내용에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교재들을 여기 올려놨어요. 뭐냐면 엑셀 2013이라고 해서 기본 기능부터 실무 활용까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엑셀 2013년 버전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최근에 나온 2016년까지, 2019년까지도 이제 커버가 다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참고서로 구입을 해 놓으면은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내용이 많아서 요 엑셀 2013을 책 교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한빛 아카데미에서 2015년에 출시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파이썬 안에서 파이썬을 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잘 구현하도록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다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입문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출시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구입을 하면은 많은 참고 문헌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사고라는 책은요,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랑 소프트웨어가 어색한 친구들, 특히 우리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컴퓨터 자체가 너무 새롭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얇고 작고 설명도 많고 설명도 적고 그림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에도 약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참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사서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의 진행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이제 캔버스로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험대 방침이 변경되거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때에 대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캔버스를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캔버스는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도 여기 매주 올라와 있을 거고, 자, 그 과제도 캔버스에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제 제출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출석 방법. 자, 제일 중요한 출석 방법은요. 이제 매주 화요일에 저희 수업이 화요일을 베이스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요일 수업에 올라오는 캔버스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기간을 좀 짧게 하려다가 짧게 하면은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장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수업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의일은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부터 시청이 가능해서 그 주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즉 다음 수업 시간인 화요일 하루 전날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은 11시 59분까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PM이죠. 자, 그 전까지 반드시 시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시청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면요, 그 기록이 저한테 다 뜹니다. 완주를 했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멈췄는지 그런 기록들이 다 뜨기 때문에 이제 악용하는 사람 없이 반드시 다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출석 확인을 위한 댓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몇 시에 와서 출석을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 위해서 댓글을 받고 있어서 캔버스 내에 제가 출석 확인을 위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고 문구를 남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자기 본인 이름 같은 거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시청이 이제 4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는요, 자동으로 F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험대 방침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반드시 4회 이상의 결석이 있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과제는요, 매주 나가게 됩니다. 매주 영상과 함께 과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엑셀 공부하는 기간에는 엑셀 파일, 뭐 다른 파이썬 공부하는
기간에는 뭐 파이썬에 관련된 파일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는 사실상 여러분이 수업만 잘 시청하면요, 수업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코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우리 수업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미리미리 수업을 듣지 않고 거의 마지막 날까지 밀어놨다가 과제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는 그게 가능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 캔버스가 오류도 솔직히 잦게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점에 가서 과제를 내려다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랑 영상 시청은 일찍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하지 마세요. 제가 일주일이나 시간을 주는 이유는 마지막 날까지 미루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찍 보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제 제출은요,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가 혹시 제출을 했는데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마지막에 제출된 과제를 성적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서 이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문의할 필요 없고 그냥 다시 과제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기한 이후 제출된 과제들은요, 감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새겨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캔버스에 제출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과제가 실제로 나갔을 때 제출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평가 방법은요, 중간 기말고사가 각각 30%로 들어가고 과제 활동이 15%, 출석은 25%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요, 일단 오늘은 강의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강의 소개로 일찍 마칠 거고요. 두 번째 주인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엑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원대에서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이 엑셀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학생용으로 다운을 받으면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혹 이제 한셀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함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엑셀을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잘 찾아보면은 그 제공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글에다가 엑셀 학생용 무료 이런 식으로만 쳐도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들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com 여기 들어가 보면은 무료로 오피스 365 시작하기 해서 보통 이 이메일 주소 넣고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을 한번 설치하면요, 이번에 잘 또 배워두면은 앞으로 사용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근시안적으로는 앞으로의 4년 기간 동안 혹은 뭐 3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대학 남은 기간 동안 엑셀을 사용할 일이 한 번 이상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이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재무 관리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 엑셀을 반드시 사용해서 하다 보면 편리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현업에 가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엑셀을 접할 날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깔아서 이용을 하는 법을 익혀두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엑셀을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뭔지, 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뭔지, 그래서 코딩은 어떻게 배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을 본격적으로 켜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식이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해서 엑셀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도 하나하나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셀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수학에서의 함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함수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이 함수명을 넣고 그 안에 수치를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준 예시들이 우리가 사용할 예시들이고요. 이 커리큘럼은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엑셀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많아질 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피벗 테이블도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과 관련된 이 엑셀 프로그램 내에서 코딩을 간략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맛보기식으로 볼 건데요. 이제 얘는 매크로라고 해서 반복되는 기능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이 매번 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실행을 해놓으면은 계속 반복해 줄 수 있는 이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VBA 코드도 작성을 해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의 코드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차트의 기초 및 응용,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요 엑셀의 내용만 가지고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9주차부터는 파이썬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엑셀의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파이썬을 다루게 돼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당연히 시작하는 방법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 파이썬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온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설치 방법도 나중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가지고 판다스라는 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할 것인지 혹은 통계 같은 걸 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로 어떻게 우리들이 보기 좋은 화면으로 구현을 해볼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 파이썬을 가지고 기말고사를 치를 거예요. 자, 이번 수업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궁금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에게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